예, 어,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해를 찾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구간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근이 어떤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아마 인크리멘탈 서치 메소드를 처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그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했었죠? 바이섹션 메소드를 갖다 써가지고 이제 구간의 반절만을 체크를 해가지고 다른 반절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어, 음, 구간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개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특정 위치에서부터 찾기 시작을 하면은 근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방법은 사실은 이제 조금 근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구간을 잘못 선정을 해서 못 찾는 경우가 없이 근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은 개방 구간법에 비해서 얼마나 찾아야 될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충분히 활용하기 너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브라켓 메소드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제 뭔가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 방법보다는 이제 오늘 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뉴턴 랩슨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뉴턴 랩슨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 그 위치에서 함수 값의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좀 찾아가는 방식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엄밀하게 표현되고 있는 방법 이름으로 뉴턴 랩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 메소드를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죠?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뉴턴이 맞습니다. 사실 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개 운동을 풀어냈던 건데요. 그거를 갖다 해줄 수 있는 거가 뉴턴 랩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시퀀트 메소드라든지 혹은 모디파이드 시퀀트 메소드를 갖다가 조금 이제 활용을 해볼 예정이겠고요. 그다음에 매트랩에서 F0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펑션을 통해 가지고도 이 개방법을 통해 서 어떻게 근을 찾아줄 수 있는지, 잘 개방법만 쓰진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구간법과 개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근을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법과 개방법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정의 이렇게 구간을 정하신 다음에 그 구간에서 셀렉션을 해가지고 셀렉션 또 셀렉션 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근이 있는 구간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위치를 처음에 셀렉션을 하시게 되면 그 점에서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쑥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0이라고 할 정도,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0이라는 데에서 다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도 확인해서 근을 찾으신 다음에 했더니만 슉! 그래서 여기를 딱 찾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해를 못 찾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저희가 러닝 레이시오, 딥러닝 하실 때 러닝 레이시오 할 때 러닝 레이시오를 너무 크게 잡으면은 이제 발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은 경우고요. 사실은 특정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값의 기울기 찾은 다음에 발사를 하고 하면은 또 여기서 찾고 하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이 빠르게 수렴을 해서 찾는 방법이 사실 이 개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법은 해를 찾을 수도 있지만은 가끔 이렇게 해를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 고정적 방법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어서
조금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일점 방법법 또는 연속 대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연속 대입법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fx equal 0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갖다 좌변을 x, 그거에 따라서 fx가 좀 변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저희가 g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수적 조작이나 양변에 x를 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으면은 이게 0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저 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x제곱 더하기 x가 절로 하나 같기 때문에 양변에 x를 다 더해준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거나 혹은 뭐 fx가 보시는 것처럼 지수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는 0일 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양변을 강제적으로 x를 더해줘가지고 이 fx가 더 이상 이제 fx가 아닌 gx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가려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적은 건 아니고요. 는 0인데 양변에다가 x를 더해서 fx를 gx로 바꿨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전 계산 단계에서 x 값을 사용하여 새로운 x를 예측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fx equal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x를 넣었을 때 0이 되면 딱 되는 거죠. 반대로 따지면 뭐예요? 그 x는 사실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 x랑 서로 같아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넣었더니만 x라는 값을 내가 임의로 넣었더니만 여기에 해당하는 x가 이 x랑 서로 같지 않겠죠? 계산하니까 이제 x값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x가 내가 넣은 x랑 똑같아야지 근이잖아요. 그게 근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반복합니다. 다시 여기다 넣어주고 다시 나온 거를 넣어준 거에서 얘네들이 서로 xi랑 xi 플러스 1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호값을 모르기 때문에 근사 오차를 통해 가지고 그 근사 오차가 얼마 이하로 되면은 멈추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고정적 방법을 통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지수랑 x 함수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풀기 위해서 는 0을 갖다가 풀었으면 좋겠는데 는이 0이 되게 하는 x를 찾고 싶은데 대수적인 처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바꿔주셔서 처음 x를 넣어줍니다. 그 x는 우리가 개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초기값을 x가 0일 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좌변이 0이고 우변은 1이 나왔죠. 서로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에다 0이 아닌 새로운 뭘 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0 넣으면 1이 나왔고 이쪽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을 x에다 새롭게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니까 뭐예요? 지수의 마이너스 1승과 넣었더니만 이제 1이 아니랑 서로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넣어주면은 아마 넣어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2에 2.7분의 1인가요? 2.313이가 2.3인가요? 넣어주시는 것도 계산하면 또 당연한 거겠지만 그 값이랑 얘랑 서로 같지 않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너무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한테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펑션 핸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x는 ex-x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는 초기값 0. 이터레이션은 10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초기값을 프리비어스를 좀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i는 x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값은 0.5671439라고 합니다. true 에러를 좀 비교해 볼 거고요. 에러의 톨러런스는 100이라고 미리 좀 큰 값을 넣어주고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0번 반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10번을 해봤더니만 먼저 x 두 번째 i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펑션에다가 x 넣어주신 다음에 더하기 x 한번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기존 값을 해서 좀 빼주셔서 x 플러스 gx를 만들어 준 거죠. 더하기 x를 하나 해주셔서 에러는 기존의 xi 저장해 놓은 xi랑 지금 뽑은 x2를 서로 비교해서 상대 에러를 비교해 봤고요. 여기는 true 에러를 비교를 해봤네요. 그래서 기존 값을 새롭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출력을 해봤더니만 현재랑 새롭게 구한 거랑 에러의 앱솔루트랑 상대 에러, 참 에러, 그 다음에 톨러런스를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멈추는지 봤더니만 처음에 어때요? x에다 분명히 저희가 뭐 넣었었죠? 0 넣었었죠? 처음에는 0이었는데 0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3.63이 되고 그 다음에 69,
5, 60, 54, 57, 56, 57, 56 하면서 뭐예요? 조금 값이 이렇게 조금 튀다가 수렴해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상대 에러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드는 걸 봤고요. 트루 에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루 에러도 좀 경향성 있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더 반복을 하면 실제로 값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5, 6, 7, 1 정도니까 되게 많이 상대 에러가 많이 참여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제 보통 같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조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실제로 gx랑 이 y는 x가 서로 이 만나는 점을 찾고자 하는 게 방금 하셨던 단순 고정점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 만나는 점 찾기 위해서 gx라는 점에 특정한 x라는 점을 넣고 얘를 갖다가 이쪽에 정사형 시키신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나왔을 때 그 값을 x1이라고 해서 여기다 다시 함수 값을 넣었을 때 다시 정사형 시켰을 때 나온 x2를 다시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저희 고정 포착 방법의 방법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gx가 이렇게 새롭게 그려지더라도 그 방식은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정사형 함수값을 다시 얻어서 넣어서 정사형 함수값을 다시 얻어서 정사형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무조건 수렴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발산을 하면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수렴을 절대 하지 않고 발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언제 발산을 하냐라는 거가 있는데요. 바로 고정적 반복법에서요. 그 gx의 미분한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렴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1이거나 혹은 1보다 큰 경우에는 발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들을 만족을 해줘야지만이 사실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방법 같은 경우에는 꼭 수렴하지 않고 발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 이 미분값은 그때마다 체크를 해서 1보다 작지 않으면 발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뭔가 멈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즉 이 gx가 함수 기울기 x보다 기울기가 작지 않으면은 크다고 하면은 발산을 해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고정적 공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저희가 만약에 둘 사이에 이제 차이를 갖다가 정해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그 전에서 뭐였죠? 정해랑 저희가 지금 예측했던 그러니까 정해랑 예측했던 애 차이 뭐죠? 이거 바로 에러죠. 에러를 갖다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갖다가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좀 도함수 정리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둘 차이는 보시면 어떻죠? 이렇게 뭔가 미분된 애들의 차이가 발생을 해야겠죠. 즉 도함수 정리에서는 뭐죠? 저희가 xr과 xi 그 다음에 g의 xr과 g의 xi는 이 사이에 얘를 만족하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이 둘 사이 구간에서 얘를 만족하는 기울기가 같은 애가 존재한다라는 게 도함수 정의잖아요. 이 도함수 정의의 걸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분명히 보였죠? 얘네가 이거랑 동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한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참호차, 그 다음에 이 참호차의 다음 참호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에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에러는 그 전 에러에서의 뭐예요? 이 미분 개수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서 만약에 이게 다음 에러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에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작아야지 에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참호차랑 현재 위치에서 사이에서 물론 저희 참값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에러가 발산을 할 거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오차가 줄어들고 1보다 크면 오차가 커지고 그래서 문제는 또 이제 그냥 1보다 작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1보다 작다라는 건 뭐죠?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뭐 이런 사이가 있는데요. 양수일 때는 이제 이쪽에 gx 프라임이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는 오차는 이제 단조 형태,
음수보다 작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오차가 진동하는 형태, 값이 막 이렇게 좀 오차가 진동하면서 갈 수도 있긴 하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기법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뉴턴 레슨이 되겠습니다. 뉴턴 레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법이라서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턴 레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공식 중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안다고 하면은, 기울기 값을 안다고 하면은 그걸 연장을 해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선택을 해서 그걸 새로운 다음 점 위치다 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함수를 미분을, 그 위치에서 미분을 x란 i란 위치에서, 그때의 함수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예, 함수값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 위치를 플러스 1, 프라임이 아니라, 사실 이런 관계를 띠고 있는 게 도함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백워드 해서 디리버티브를 한 건데요. 네, 물론 이제 뒤로 해서 뭐 센터 포인트, 혹은 포워드 디리버티브 어떤 걸 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예, 저희가 원하는 건 뭐죠? 특정한 x, 새로운 x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 0이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을 찾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즉 이쪽은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0이 되게 하는 xi가 나는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다음과 같이, 즉 그래가지고 새로운 xi라고 하는 애는 기존의 값에다가 함수값 나누기 함수의 도함수를 나눈 것만큼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주게 되면 새로운 값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갖다가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할 때 기존에다가 그 다음 거 가실 때 러닝 레이시오랑 얘를 갖다가 새로운 그 코이피션트에 따라서 이렇게 업데이트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는요, 이 러닝 레이시오 따위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함수값과 함수값의 기울기만 있다고 하면은 여기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는 즉 뭐예요? 이게 그 미분이 된 애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오히려 더 이 뉴턴 랩슨이 어때요? 더 시스테마틱하게 가정을 한 거죠. 내가 가는 쪽이 0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구태여 러닝 레이시오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과 함수값의 미분기만 가지고도 그 기울기 방향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특성을 바로 캐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턴 랩선을 갖다가 한번 사용을 해서 똑같은 앞에서 봤던 예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기 가정은 똑같이 x0 0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값분의 함수 미분 형태고요. 함수값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미분 형태도 미리 해주긴 하는데요. 문제는 사실 컴퓨터한테 이 함수를 물론 알려줘야지 x를 넣어서 함수값이 나오긴 할 텐데요. 컴퓨터는 이 전체에 대한 함수값을 다 알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할 거고요. 또 그에 해당하는 미분값도 사실은 새로운 미분값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x를 넣어서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수치 미분을 해가지고 그때 해당하는 미분 계수를 갖고 와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예, 이거 그냥 차분법을 써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이미 그 위치에서 미분 다 알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처음에 x를 0을 넣어주시면 그때 0, 0 넣어서 나오는 값을 하시면은 0에서 0, 0, 2분의 1이니까 0.5 이동하네요. 그래서
부담권 0.5 되겠고요. 그 다음에 0.5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0.5 넣은 값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만큼 해서 0.06이 추가됐나 봅니다. 이렇게 값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갔는데도 트루 에러가 꽤 크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턴 랩선이 수렴성에서는 거의 엄청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했어요? 10번 했는데도 잘 많이 수렴을 안 한 느낌이었는데 뉴턴 랩선은 몇 번 하지 않았는데 바로 팍팍팍 수렴을 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함수 10의 x의 마이너스 10제곱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다음과 같이 해서 이걸 반복을 해서 해보니까 0.5에서 51, 46 해서 뭐 했는데 아까랑 다르게 조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값이 51로 갑자기 확 튀어버렸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줄어들었는데요. 즉 상대 에러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제 생겼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를 좀 그래프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실 뉴턴 랩선이 완벽하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내가 x 값을 0.5일 때 시작을 했는데 함수가 이렇게 쭉 하면서 지수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서 기울기 값이 거의 얼마다? 0에 근접해서 이 기울기 변화를 해서 이게 0을 만나는 데를 찾아서 쭉 가야 되잖아요. 만나는 위치가 처음보다 차이가 너무 여기 한 아까 50 얼마에서 만난 거죠.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경우들, 즉 뉴턴 랩선의 기울기가 작은 경우, 이런 구간 절대값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서는 이 이동의 위치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해서 이제 수렴이 느린다라는 거죠. 즉 기울기가 셀수록 그게 탁탁탁탁 더 빨리 가는데 기울기가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경우에 수렴이 느린데, 이건 어디서 비슷했죠? 시컨트 메소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자, 이런 모양의 함수들이 가끔 수렴성이 안 좋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선을 수렴되지 않는 4가지 경우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작으면서 멀리 쐈는데 반대편에도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해서 멀리 가게 해서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겠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역시나 멀리 쐈다가 또 멀리서 돌아오지만은 수렴을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겠고요. 또 지그재그로 쏴주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함수들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거의 0에 근접해서 딱 쏴버렸을 때 가버렸죠. 그래서 못 쫓아오죠. 사실 이런 경우 보니 근이 없는 경우라서요. 이거는 당연히 못 찾는 거고요. 이쪽은 근이 있긴 하지만은 이쪽에 로컬라이즈 돼버리면 생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근이 아예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근이 아예 없는 경우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겠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이제 아까 그 픽스드 포인트 메소드처럼 이제 기울기가 너무 작아서 뭔가 발산을 시키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최적화하시는 데 있어서 컨벡스하다라는 말을 조금 많이 씁니다. 컨벡스. 예, 컨벡스 폼이다. 함수가 컨벡스 폼인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데, 저희가 코스 펑션이 이렇게 2차 함수를 띄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면은 사실 이런 뉴턴 랩선을 쓰셨을 때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벡스를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컨벡스가 아닌 애들인 거고요. 사실은 보시면 어때요? 이거 이렇게 가면 쭉 가잖아요. 무한에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함수고, 이건 또 어때요? 뭐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컨벡스긴 하지만 이쪽은 컨벡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도 어때요? 이쪽이 컨벡스가 아니고 계속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이런 로컬하게 미니머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뉴턴 랩선 같은 경우에는 수렴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가 있다. 즉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는다라는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턴 랩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잠깐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위에서 함수가 어떤지를 봐야 되긴 하는데, 함수 먼저 보고 올까요?
펑션에서 펑션 네임을 잠깐 보시게 되면 펑션을 먼저 받아오겠고요. 펑션의 미분된 형태도 여기서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받아오면 안 되고 여기서 펑션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재 x의 위치 하나랑요, 그 다음에 그거 에러의 크리테리아, 맥시멈, 그 다음에 바라진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바라진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어떤 애냐면은 변수가 만약에 뒤에 더 추가가 돼 있을지면은 걔를 그냥 통째로 다 받아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Variable Argumentary Length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뉴트랩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는 루트랑 상대 에러랑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나라진이 3보다 2하면은 최소한에 줘야 될 값을 안 줬다라는 뜻에서 에러를 토해내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진 4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ES에 해당하는 애를 빼줬기 때문에 이런 에러의 이터레이션의 맥시멈에 대해서 조금 크리테리아를 정해줄 거고요. 5보다 작다고 하면 맥시멈 이터레이션 횟수를 안 줬기 때문에 50번이라고 하는 디폴트를 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터레이션은 0에서부터 while문은 무한번 반복을 할 건데요. 아마 중간에 브레이크를 해줄 수 있는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xold는 현재의 값을 xold에 넣어주신 다음에 xr이라는 것은 기존의 xr에다가 뉴턴 랩선 그때의 함수값과 미분된 함수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업데이트가 돼서 이터레이션을 하나 추가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xr이 0이랑 같지 않으면 왜 0이 아닌지 체크하려면 저희가 상대 에러를 할 때 xr이 0이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에러를 갖다가 나눠주셔서 에러를 구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그 에러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테리아보다 작아졌으면 멈추거나 혹은 맥시멈 이터레이션 50번을 넘었으면은 멈춰라 라는 뜻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 다시 번지 점프 문제가 되겠는데요. 0.25 항력 개수가 0.25, CD가 0.25가 되겠고요. 4초 후에 36 정도로 떨어지는 속도에 되는 사람의 몸무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력과 속도는 9.81이 되겠고요. 이거를 질량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임플리시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뉴턴 레선을 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미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미분하시면 시컨트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이 이쪽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고배 미분법 2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두 개 따로 되어 있고요. v는 사실 m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함수값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4번에 대한 예제를 갖다 하시면 함수를 y라고 전 정의를 했고요. m이라는 x가 아닌 m이라는 애를 갖다 제가 이렇게 펑션 핸들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sqrt의 9.81에 m 나누기 0.25,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36의 기존의 함수, 얘를 미분되는 거 아까 저희 했었죠. 탄젠트 하이퍼볼릭 하나랑 그 다음에 세컨트 하이퍼볼릭이 되어 있는 두 가지 텀으로 갖다가 되어 있는 게 미분된 개수가 되겠고요. 뉴트 트랩스로 가서 y랑 미분된 함수랑 그 다음에 초기값으로 질량을 140으로 나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맥시멈 크리테리아를 보시는 것처럼 0.001%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웃풋이 그때 아까 뭐였죠? 루트랑 뭐였죠? 상대 에러랑 그 다음에 이터였잖아요. 원래는 이 이터를 이렇게 받아와 주셔야지 됩니다. 뉴트랩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뉴트랩스를 적게 되시면 이 첫 번째 항만 출력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법으로는 이제 할선법이 있겠습니다. 뉴턴법에서 도함수의 표현을 없앤 방법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도함수를 없앴습니다. 저희가 도함수 어떻차라고 했었죠? 이거 도함수를 구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인데 알고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도함수를 차분법을 써가지고 finite difference method가 되겠는데 차분법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할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법에서 나타나지 않은 도함수를 후양차분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근사시키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의 도함수라는 것은 그 전의 값의 함수값과 현재 값의 함수값의 차이를, 그러니까 즉 초기 값을 두 개를 주고 시작을 하면은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얘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함수값, 이제 새로운 위치라는 것은 현재 x값과 그 전의 함수값과 그러니까 현재의 함수값과 그 전의 함수값, 그다음에 현재의 위치랑 그 전의 위치를 알아주시면은 뭐 계산이 다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신 x에 대해서 두 개의 초기 값이 필요하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도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수값을 아는 게 원래는 더 쉬운 거거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선법을 더 많이 쓸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얘를 수정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두 개의 초기 값을 나는 주는 게 좀 그렇고, 아니면 나는 이 미분이라고 하는 애가 오차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이렇게 퍼터베이션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만 주는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 약간의 변동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변동을 주려면 그 변동된 위치에서 함수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스텝에서 약간의 변동만 주고 그 다음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퍼터베이션을 줘가지고 그 다음 위치에 이렇게 할선법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보다는 그 미분 도함수 값에 오차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초기 값을 하나만 주고 그 초기 값이 살짝 변형된 위치에서 함수 값을 조금 자주 구해야 된다라는 조금 단점도 사실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거나 이런 수정된 할선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x가 50일 때, 질량이 50일 때 그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4.579 였고요. 거기다가 이 델타를 갖다가 저희는 변동량을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줘가지고 50.00005를 줘가지고 아주 값을 쭉 줬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수정된 할선법에 적용을 해서, 사실 그냥 할선법이죠. 할선법에다가 적용을 했더니만 새로운 값은 88.399 됐고요. 50에서 88.399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여기다가 조금 변동량을 좀 줘가지고 그 10의 마이너스 6 정도의 변동량을 추가를 한 거에서 그 다음 거를 찾아가겠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한 방법이 88.399에다가 조금 변동량 주니까 399, 여기 4 좀 변했죠. 그래서 0.09 정도, 0.00009 정도 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넣어주니까 124 해서 어때요? 50에서 84, 124,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미분 계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할선법을 썼을 때도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인데요. 근데 사실 계산에 들어가는 수준은요, 수정된 할선법은 처음에는 사실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된 할선법이나 그냥 할선법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텝에서 어때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나는 이 두 개를 써가지고 그 다음을 가는데, 여기서 하나 또 구해준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수정된 할수법이잖아요. 계산을 한 번씩 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계산을 한 번 더 한 상태에서 어큐러시가 안 좋다면은 저희가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타임에서만 수정된 할수법을 쓰고 그 다음에선 그 다음 거를 계속 가져가면은 더 계산량이 줄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여긴 함수값이랑 이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긴 새롭게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냥 할선법이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계산 횟수적인 측면에서는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이제 매트랩의 F0라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이 F0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랩에 내장된 함수로 구간법과 개방법의 장점을 만족하면서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얘를 실행하시면은 구방법과 개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넣어주는 것 자체는 f0란 함수를 정의해 주시고, 펑션은 저희가 알고 있던 그 펑션 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0는 뭐죠? 초기값 가정을 한 거죠. 그 초기값을 넣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 사실은 개방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개방법 방법을 쓰긴 하지만은 얘네가 그 안에서 적절하게 구간법을 확실하게 체크가 되면은, 예, 구간법을 들어가서 그 근을 확실하게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보시게 되면은, 예, 저희가 함수가 있다고 치게 되면은 그 함수가 다음과 같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펑션 핸들을 정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펑션 핸들을 따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펑션 핸들을 이 안에서 그냥 함수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버렸습니다. x의 그 골뱅이 x 펑션 핸들 정의했고요. x제곱 마이너스 9 겠습니다. x는 스칼라밖에 못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어쨌거나 마이너스 4에 초기값을 줬을 때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근은 사실은 어떻게 되죠? 네, 좀 더 다음 거 보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는요, x제곱 마이너스 9 똑같은 함수에다가 4를 넣었더니만 3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사실은 이런 함수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4일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시작하는 점이 플러스 4이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했더니만, 실행을 시켰더니만 마이너스 3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혹시 여기서 기울기 사실 0이잖아요. 그다음에 절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운이 좋게 딱 이렇게 해서 1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행을 할 때마다 주는 값의 차이가 살짝은 차이가 있어야지 됩니다. 1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초기값을 0으로 주지는 않는 이유가요. 저희가 그 뭐 상대 에러 하든지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뭐 F0에다가 이번에는, 예, 0에서 4라는 이런 구간을 줬을 때는요, 어때요?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3이라는 애밖에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간법을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또 F0는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둘 다 찾아낼 수 있게 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얘가 구간법을 쓰는지 개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갈 텐데요. 먼저 f0라는 함수에서 저희가 앞에선 뭐 했었죠? 이 펑션과 초기값까지만 주고서 끝냈었죠.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런 매트랩의 애들은 이렇게 옵션이라는 펑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갖다 세팅을 해주시고, 그 옵션에 해당하는 뭐 파라미터 1, 뭐 파라미터 2들을 추가를 더 이렇게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건 이 옵팀 셋이라는 데서 많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 1이 그 밸류가 얼마다, 파라미터 두 번째가 두 밸류가 얼마다 라는 것들을 이 순서대로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도움말, 헬프를 보시고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옵션을 갖다 정의를 해주시고 여기다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뭐 했었죠? X값만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로 열고 아웃풋으로는 X값과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함수값은 얼마가 나와야지 제일 해피한 거죠? 거의 0이 나와줘야지 잘 찾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이런 근데 옵팀 셋에는 뭘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아까 x만 딱 3이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얘가 어떻게 수렴해 갔는지를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뭐 하면 여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터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톨러런스에서 나는 이 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그 ES, 엡실론 S 이런 거 넣어줬었잖아요. 상대 L하고 얼마 이상 됐으면 좋겠다 할 때 톨 X가
얼마 이하, 뭐 0.00001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쪽에 바로 파라미터가 되겠고 이쪽에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 베리어블이 스트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숫자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건데요. 이렇게 적으셔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함수 x10의 마이너스 1, x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요. 옵션을 갖다가 적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이터, 톨러런스를 0.00001로 저기를 해주시고서 수행을 했고요. f0라는 것은 펑션 핸들을 정의를 하시고 초기 값은 0.5에서 이 옵팀셋에 해당하는 옵션이라는 애를 뒤에 옵션으로 받아주신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x가 당연히 나오겠죠. x는 1과 x 그거에 해당하는 거의 0에 근접한 함수값을 이렇게 토해주는데요. 근데 디스플레이 옵션 이터레이션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 펑션의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이터레이션 과정이 이렇게 쭈쭈쭈 딱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총 33번의 펑션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니까 그 톨러런스가 얼마 이하가 됐을 때 멈춘다라는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진 않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부호 변경이 포함된 0.5의 구간을 탐색합니다. 나는 F0가 개방법인 줄 알았는데 0.5의 구간을 탐색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초기 값을 0.5로 줬습니다. 즉 로어 리밋이랑 어퍼 리밋을 준 게 아니라 초기 값만 줬는데 얘가 갑자기 0.5에서 B 보시면 0.5로 되어 있죠. 어때요? 함수 값이 0.999 음수고 음수죠. 사실은 이니셜 인터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값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0.5가 0.485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어퍼 리밋은 0.514가 됩니다. 즉 초기 값을 기준으로 인터벌을 조금씩 늘려서 체크를 합니다. 함수 값을 체크를 합니다. 했더니만 둘 다 아직 음수기 때문에 서칭을 계속합니다. 이번에 또 뭐 할까요? 당연한 거지만 그 구간을 늘려버리겠죠? 늘려서 어때요? 또 서칭을 하고 서칭을 해서 계속 구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봤더니만 어때요? 값이 계속 안 변하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드디어 마이너스 1과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7이 나왔습니다. 즉 음수랑 양수 사이라는 게 찾아졌기 때문에 얘는 0.14에서 1.14 사이를 구간법을 써가지고 찾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0.14 넣어주고 그때 함수값 이니셜 그 다음에 뭐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좀 봐서 뭐 했다고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추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섹션이란 걸 했다고 하고 바이섹션을 했다고 하고 인터폴레이션이란 걸 했다고 합니다. 좀 뭔가 조금 잘 안 나오긴 하지만은 뭘 한 걸까요?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뭐였어요? 가위치법이 있었죠? 그래서 가위치법을 써가지고 그 새로운 위치를 찾아준 거고요. 바이섹션은 뭐예요? 반절 잘라가지고 한 거죠. 이게 왜 그랬죠? 가위치법이랑 바이섹션 메소드가 장단이 서로 있다라고 했었죠. 그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가끔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오히려 가위치법이 손해일 때도 있고 바이섹션이 손해일 때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예요? 마음속으로 기울기 값을 여기에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기울기에 따라서 인터폴레이션 가위치법을 쓰고 기울기 봤더니만 이번에는 바이섹션이 나을 것 같아. 바이섹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간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넣어준 거는 개방법을 넣었는데 얘가 짜자자 구간을 자기가 찾아버리더니만 갑자기 구간법을 써가지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랩이 거의 근접한 근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펑션 카운터가 13579로 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원래 하나였는데 위치를 하나씩 이동하면서 함수를 2번 계산했죠. 그렇기 때문에 펑션 카운트가 2번입니다. 그래서 각 2번씩 늘어난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할 바에야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 빨리 뉴턴 랩선을 찾아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왜 시작을 이렇게 부호를 찾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간이 확실하게 찾아지면은 그에 따라서인데요. 여기서 펑션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 점에서 이니셜을 0.14 했는데 1.14 값도 이미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둘 사이에 함수의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야, 인터폴레이션이 좋겠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서 인터폴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함수의 위치를 양수, 음수 비교해서 찾아야겠죠. 어디를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셀렉션 된 구간을 봤더니만 거기서 기울기 값은 야, 이번에는 인터폴레이션보다 바이섹션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구간을 반절 버리고 또 반절 버리고 반절 버리는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온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카운트가 하나씩밖에 안 늘어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이쪽은 두 개씩 늘어나는 게 구간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펑션 카운트가 두 번씩 되니까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구간의 크기를 늘렸을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개방법이란 걸 배우셨고요. 사실 개방법을 하자고 한 건데 얘는 왜 구간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0.5라는 데에서요. 무슨 짓을 한 거죠? 뭔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었죠. 그러면 뭐예요? 그 위치에서의 미분계수를 조금은 알아야겠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거기에서의 퍼터베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살짝의 미분계수를 구하지 않았었을까 싶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구간을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늘릴 때도 약간 퍼터베이션을 줘서 늘린 것들을 즉 기울기로 저희가 앞에서 뭐 했었죠? 저희가 그 뉴턴 레슨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는데요. 그 마이너스 하나랑 플러스 하나를 각각의 값으로 두 개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왜냐하면 줄어들고 늘어나는 정도가 동일하거든요. 즉 그 위치에서의 도함수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도함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니까 이동하고 뭐 똑같이 양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정도로 갖다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도함수의 기울기 값을 활용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균등하게 늘어난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도함수의 평균 값을 썼을지 특정 위치의 도함수 값을 썼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만약에 느리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이렇게 찾아서 근데 가끔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갑자기 뉴턴 넬슨을 막 시작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뉴턴 넬슨을 하다가 금방에 와서 다시 이제 구간을 탐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코드를 그럼 얘네들은 매트랩은 어떻게 코드를 짜놨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마 이런 구간을 탐색을 해야 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네가 뭔가를 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짝 더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톨러런스를 0.01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구간을 덜 정확하게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한번 살짝 더 추가를 해봤고요. 그래가지고 0.5에서부터 쭈쭈쭈 진행을 하면서 봤더니만 역시 구간을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뉴턴 레슨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끝나버리죠. 그래가지고 0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수값의 오차가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톨러런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덜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옵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좀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헬리콥터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최적화를 하면서 fmincon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옵션을 갖다 넣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한 번 정도 코드를 다 돌려보셔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숙제들에서도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하실 때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는지 과연 매번 이렇게 구간을 계속 탐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은
한 15분 정도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방법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핵심이 되는 메소드는 뉴턴 랩선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뉴턴 랩선에서는 사실 그 위치에서의 도함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 도함수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차분법을 써서 한 할산법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산법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수정된 할산법에 같은 경우에 퍼터베이션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저희가 손으로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안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수정된 할산법 즉 도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포인트의 위치의 함수값을 알으셔야 된다. 두 개의 초기 값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조금 페이스가 살짝 직접 여러분들이랑 못 맞추시다 보니까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도 살짝 혹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무섭거든요. 잠 주무실 때 항상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예, 밖에 돌아다니실 때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이 클래스에 열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봅시다.